혼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알아보겠습니다. 혼혈 증서를 구입할 수 있다. X지요. 혈액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혈 증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해당 지역 혈액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혼혈을 하면 건강에 나쁘다. 역시 X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량은 남자의 경우는 체중의 한 8%, 여자는 한 7%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남자는 몸속에 약 4,800cc의 혈액이 있고 50kg인 여자는 3,500cc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혼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체 내외부 변화에 대한 조절 능력이 뛰어난 우리 몸은 헌혈 후 하루 내지 이틀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혈관 내의 혈액순환이 회복됩니다. 헌혈을 통해 에이즈 등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 X. 헌혈 과정은 매우 안전합니다.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는 무균 처리되어 있으며 한번 사용 후에는 모두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에이즈 등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헌혈을 하면 살이 빠진다는데 다이어트에도 좋나요? 역시 X죠. 헌혈을 하면 헌혈량만큼 체외로 빠져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에 있는 혈액이 혈관 내로 바로 이동하여 보상하며 이후 며칠 또는 몇 주간 음식 및 수분 섭취 등으로 원래 상태로 보충됩니다. 따라서 헌혈은 다이어트와는 무관합니다. 헌혈을 많이 하면 혈관이 좁아진다고 하는데 OX, X입니다. 순간적으로 혈관이 이렇게 외부로부터 바늘이 들어오면 수축할 수는 있으나 바로 이렇게 본래 상태로 회복하므로 헌혈의 횟수와 혈관 수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헌혈을 하면 빈혈에 걸리지 않나요? 역시 X. 우리 몸에는 충분히 여유 있는 그 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혈액으로 헌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헌혈을 하기 때문에 헌혈로 빈혈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간 헌혈 가능 횟수도 전혈은 5회, 연간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에 헌혈을 하려다가 못하였는데 헌혈이 가능한가요? 여기서는 5죠. 헌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헌혈을 못하는 부적격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저비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것인데요. 이 혈색소는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혈하기 전에 검사를 통해서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또 기타 질병이나 약 복용 중 이런 부적격도 사유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혈액원에 문의해서 헌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헌혈 기록이나 검사 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이 어렵다는데 물론 비밀 보장이 되죠.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헌혈 후 검사 결과는 보통 1개월 이내에 개인에게 발송해 줍니다. 에이즈 검사도 하나요? 왜 검사를 통보해 주지 않나요? 물론 에이즈 검사를 하죠. 우리가 보통 혈액형 검사, B형 간염 항원 검사, C형 간염 항체 검사, ALT 검사, 매독 항체 검사, 에이즈 검사를 HIV,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는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적십자사에서 피장사한다. 예.
이건 좀 잘못된 것이죠. 혈액 관리에 사용되는 제우를 우리는 오직 혈액 숙과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적십자 회비하고는 지로로 형태로 납부되는 적십자 회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혈액 숙과는 혈액원의 인건비, 의료품비, 기념품비, 헌혈의 집, 임대비 등 운영비와 홍보비로 사용되며 우리나라 혈액 숙과는 일본,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문진표를 보겠습니다. 나이, 전혈 헌혈은 약 16세부터 69세 사이, 혈장 성분 헌혈은 만 17세부터 69세,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은 만 17세부터 59세며 체중은 남자는 50kg, 여자는 45kg 이상, 건강진단상에서 혈압은 수축키는 90에서 179 사이, 이항기가 100 미만인 경우, 체온은 37.5도씨 이하, 맥박은 50부터 100 사이입니다. 헌혈 간격은 전혈은 8주 경과, 2달이죠. 혈장 성분, 혈소판 성분, 혈소판 혈장 성분은 14일 경과 이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혈 횟수는 전혈은 1년에 5회, 혈소판 혈장 성분은 1년에 24회 이하입니다. 그 외에 질병, 약물, 예방접종, 진료, 검사 결과 등을 있습니다. 헌혈 후 유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헌혈 중이나 헌혈 후 헌혈 침대에 누워있을 때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다리를 발목 근처에서 꼬고 다리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해주세요. 이 자세는 헌혈 후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을 예방해줍니다. 헌혈 부위를 10분 이상 눌러주세요. 문지르면 멍이 듭니다. 헌혈 장소를 떠나기 전에 헌혈하신 부위가 완전히 지혈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헌혈 부위 반창고는 최소한 4시간 이상 붙여주세요. 헌혈 직후에는 헌혈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주세요. 헌혈 후 탁자 근처에 앉을 경우에는 양발이 바닥에 닿는 상태에서 탁자를 팔꿈치에 대고 앞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이 자세는 현기증을 느끼거나 실신할 경우 바닥에 쓰러질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평소보다 3 내지 4컵의 물을 더 섭취해 주세요. 손실된 혈액약을 보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일 음주, 1시간 이내 흡연 등은 피해 주세요. 1시간 이내 흡연은 현기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일 등산, 과격한 운동, 놀이기구 탑승 등은 피해주세요. 헌혈한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을 할 경우에 멍이 들 수 있습니다. 당일 가벼운 샤워는 괜찮지만 사우나나 찜질방, 통모욕 등 수분이 많으니 피해주세요. 헌혈 부위에서 출혈이 되면 가급적 팔을 가슴보다 높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지혈이 될 때까지 출혈 부위를 꼭 눌러주세요. 트럭 운전사, 다이버, 높은 곳에서 작업하신 분은 최소 12시간 이상, 항공기 조종사는 최소 2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후 업무에 복귀해 주세요. 헌혈 장소를 떠난 후에 오심,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 지연성 혈관 미주 신경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바닥에 주저앉아 호전될 때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거나 가능하면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운전 중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운전을 멈춰주세요. 이러한 증상은 보통 헌혈 후 1 내지 2시간 이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운전을 하거나 기기를 작동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헌혈 후 12시간까지는 격렬한 육체 운동을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혈 금지 약물 및 예방접종, 태아 기능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약물, 건선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탈모증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손습진 치료제, 항악성 종양, 나선 결절 홍반 치료제, 항악성 종양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약물 및 주사제로서는 사람 뇌하수체 유래 성장 호르몬, 소에서 추출한 인슐린, 면역 억제제, VCGD, 위험 지역에서 체열된 혈액이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태반 주사제, 혈액 응고인자제, 티클로피딘, 항생제, 스테로이드, 보톡스, 클로피도그래, 아스피린. 따라서 헌혈 금지 기간이 이렇게 틀립니다. 예방접종은요, 일반적인 사백신은 24시간, 생백신은 4주 정도 뛰고요. B형 간염 글로불린, 광견병 예방접종, 이런 예방접종은 헌혈 금지 기간이 1년이 됩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염병 종류에 따라서 헌혈 보류 기간이 틀립니다. 일단 연구 변제는 리슈맘 편모충증, 바베스 여론충증, 샤가스병, Q, CJD, 이런 에이즈, C형 간염, 만성 B형 간염, 톡소플라스모시스 등이 있으며 말라리아는 3년, 브루셀라는 2년, 성병은 1년 등등 있습니다. 급성 B형 간염, A형 간염, 헌혈 보류 기간은 1년입니다. VCGD 헌혈 금지 지역입니다. 유럽, 프랑스는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기타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입니다. 국내에서는 파주시, 그 다음에 연천군, 광화군, 북한에서는 백두산 제외 전 지역이며 군인에 한해서는 양주시와 철원도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복무 6개월 이상 경우는 2년간, 6개월 미만 숙박 시에는 1년간 전열 헌혈 및 폐소판 성분 할 수 없으면 오직 혈장 성분 헌혈만 가능합니다. 국외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입니다.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을 간단히 보면요. 혈관 미주신경 반응, 생리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혈관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메스꺼움, 현기증, 구토,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바닥에 주저앉거나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로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헌혈 전 30분 이내 500cc 정도의 물 섭취,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헌혈 중 다리를 발목근처에서 꼬고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 충분한 휴식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종은 헌혈하는 과정에서 혈관 밖 조직 내로 스며들어 생기는 것입니다. 멍듦, 피부색 변함, 부기, 통증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일정 기간 1 내지 3주 경과 후 대부분 회복됩니다. 헌혈 후 헌혈 부위를 문지르지 말고 10분 이상 엄지로 꾹 눌러 지혈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팔통증을 보면 신경 손상은 매우 드물지만 헌혈 시 신경이 손상을 받아 찌르는 듯한 방사통, 저림, 근력 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통증은 헌혈 중 또는 헌혈 후 수시간 이내에 헌혈한 팔에 예방접종 받은 후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묵직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연산 반응은 성분 헌혈 시에 생기는데요. 성분 헌혈 동안 항응고제 내의 구연산 성분이 헌혈자에게 주입되어 손저림, 메스꺼움, 구토, 입술 떨림, 목 뒷부분의 추운 느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유 등 칼슘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전 정맥염은 혈전과 관련하여 정맥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감, 압통, 국소통증, 발적,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헌혈 후 헌혈 부위에 이물질 접촉하지 않도록 일회용 반창고를 최소한 4시간 이상 부착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 국소 알러지 반응은 소독약이나 체열바늘, 반창고, 밴드 등의
체열 부위에 가려움증, 발적, 두드러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전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헌혈 관련 증상을 표로 이렇게 분류해보면 크게 국소 증상, 전신 증상, 성분 헌혈 관련 증상, 알러지 반응, 기타 심각한 증상,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 증상에는 혈액 유출에 의한 혈종, 동맥천자, 통증은 신경손상 자극, 기타 팔통증, 국소 감염염증은 표재성 혈전 정맥염, 봉화지경, 기타 주요 혈관 손상은 심부정맥 혈전증, 동정맥류, 부액증후군, 상안동맥, 가성동맥류 등이 있으며 전신 증상으로서는 혈관 미주신경, 의식소실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분 헌혈 관련 증상에는 구연산 반응, 용혈, 공기색전증이 있으며 알러지 반응은 국소 알러지 반응, 전신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죠. 기타 심각한 반응으로는 주요 심혈관 관련 증상, 그 다음에 헌혈 관련 증상이 있겠습니다. 이 별표는 심각으로 분류해야 될 증상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동정맥류, 구액증후군, 전신 알러지 반응, 기타 심혈관 관련 증상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도 몇 가지만 자세히 흔한 것만 보면요. 혈종은 혈관 내 조직 내로 혈액이 축적되는 것으로 심부 조직에 혈액이 축적되는 큰 혈종의 경우 주변 조직에 압력을 가해 심한 통증과 신경손상 또는 신경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액증후군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서는 멍이 들고 변색, 피부색이 변하며 부기, 국소 통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맥천자는 체열 반응에 의해 상안 동맥 또는 동맥 가지가 천자되는 것으로서 빠른 혈류로 인해 큰 혈종이 발생할 위험이 크며 심한 통증과 그에 따른 주변 조직에 압력을 가해져 구액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서는 선홍색의 체열 혈액, 심장 박동에 의해 체열 바늘과 혈액백줄이 움직입니다. 혈액백이 빨리 치워지겠죠. 신경손상 자극은 체열 바늘의 삽입과 제거 시 바늘로 신경을 직접 건드리거나 그러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겠죠. 혈종 또는 연부조직의 염증으로 인한 압력, 시간이 경과후 발생합니다. 그것으로 신경이 자극되는 것으로 감전시와 유사한 찌르듯한 방사통, 손목, 어깨 부위 저림, 타는 듯한 느낌 등의 감각 이상, 증상은 팔의 위치 변화나 동작에 따라 심해질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팔에 힘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타 팔 통증은 주 증상이 팔 통증으로 위에 다른 헌혈 관련 증상으로 분류할 만한 세부 증상이 없는 경우, 즉 증상으로서는 신경 자극과 같은 특징 없이 팔에 통증만 있는 경우로 팔에 예방접종 받은 후 느껴지는 것과 유사한 묵직한 통증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재성 혈전 정맥염은 혈전과 관련되어 정맥 내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맥에 염증이 발생하여 열감이나 압통, 부분적 통증, 발적,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맥의 경로에 따라서 확장하는 발적, 부기, 압통, 발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봉화지겸은 동맥 청자로 인한 조직 손상과 피부 상재균의 오염에 따라 발생하는 감염증으로 정맥의 경로에 국한되지 않는 주위 피하 조직의 발적, 부기, 압통, 발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헌혈자의 정맥천자 팔에 심부정맥에 생긴 혈전에 의해 혈류 장애 또는 혈관 폐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동정맥류는 천자에 따른 동정맥 열상에 의해 동맥과 정맥 혈관 사이 혈류의 연결이 새로이 형성되는 것으로 동맥천자 증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축지 시에 혈류가 느껴지거나 혈류에 의한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맥박이 촉지되는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팔의 말단 부위는 차갑고 해당 부위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말단 부위 정맥은 확정될 수 있고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획증후군은 전환 전면 심부에 혈액이 유출이 심한 경우 구획 내 압력의 증가로 작은 혈관이 폐색되어 근육과 연부 조직 괴사가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팔을 움직이는 경우 특히 심해지는 팔통증, 부기, 감각 이상, 부분 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한 동맥, 가성 동맥류, 동맥 천자에 따른 손상에 의해 동맥 혈관의 일부가 밖으로 팽창되어 혈관 외벽 또는 주위 조직으로 둘러싸인 채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팔에 맥박이 느껴지는 덩어리가 만져지고요.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고 동맥 천자에 따른 큰 혈종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전신 증상으로서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전신적으로 느껴지는 불편감 및 불안을 동반한 쇠약감, 현기증 및 메스꺼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식 상실이 실신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생리적 및 심리적 요인이 모두 중요하며 심리적 요인의 자극과 헌혈자 총 혈액량 대비 체열된 혈액량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유발됩니다. 증상으로는 불편감, 쇠약감, 불안, 경미한 두통과 현기증, 메스꺼움, 발한, 땀 흘림, 구토, 안면 창백, 과호흡, 빈맥 또는 서맥이 유발될 수 있고요. 저혈압과 의식 소실이 일어날 수 있고 방광과 장관계 조절력 상실이 동반되거나 경력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맥천자전, 정맥천자전, 정맥천자 시, 체열 완료 후, 휴게 공간이나 체열 현장을 떠난 후 언제라도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대개 체열 후 12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성분 헌혈 관련 증상으로서 가장 많은 것은 구연산 반응이죠. 성분 헌혈 동안 항응고제 성분 중 하나인 구연산의 주입으로 인한 이온 상태의 칼슘 감소와 관련되어 신경 근육의 과다 항진 상태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증상으로서는 입 주변 감각 이상, 저림, 떨림, 손 저림이나 감각 이상, 입에서 느껴지는 금속성 맛, 오한, 몸 떨림, 약한 두통, 근육 긴장감, 근육의 약한 떨림, 빈맥 또는 서맥, 숨이 찹니다. 점차 손발의 연축, 구토가 생기다 심한 경우 전신 근육의 강직성, 경련, 쇼크, 부정맥, 심정지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죠. 그 다음에 용혈. 적혈구가 손상받아 혈색소가 혈중으로 유리되는 것으로 장비 밸브의 기능 불량, 체열 키트 튜브의 뒤틀림이나 막힘, 장비 설치 오류 등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혈장이 핑크색 또는 붉은색을 띠게 되고 키트의 라인이나 필터에 있는 혈액이 어두운 색을 띱니다. 헌혈 후에 소변색이 핑크색 내지는 붉은색이라고 알려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공기색전증. 헌혈자의 혈류로 공기방울이 주입되는 겁니다. 원인으로서는 불안전한 프라이밍, 장비 기능 이상, 불량 키트 또는 운영자의 부적절한 조작 등의 결과로 체열 키트 내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정맥천자 부위에서 공기방울 소리가 들리거나 느낄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기침, 호흡곤란, 발한, 흉통, 빈맥, 저혈압, 오심, 구토 등을 호소를 합니다. 알러지 반응으로서는 국소 알러지 반응과 전신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요. 국소인 경우 정맥천자 부위 소독을 위해 사용된 소독액이나 체열 바늘 또는 반창고, 밴드, 체열자가 착용하는 라텍스 장갑 등에 의한 알러지 형태의 피부 반응이 정맥천자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맥천자 부위, 반창고 부착 부위 또는 피부 소독 부위의 발적, 가려움, 발진 또는 두드러기 증상. 헌혈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서 수시간 또는 수일일 지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 알러지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인데요. 대체로 체열 절차가 시작된 후 즉시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 심장 정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열 키트 소독에 사용되는 이오 가스에 대해 민감성을 가진 헌혈자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서는 불안, 안면 홍조, 눈, 입술 또는 혀의 부종, 청색증, 기침, 천명, 호흡곤란, 가슴조임, 경련, 오심, 구토, 설사, 빈맥, 저혈압, 정신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기타 심혈관 관련 증상으로 심근경색, 심장정지, 급성 심장 증상, 일과성 허혈 발작, 뇌졸중, 사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 정도의 심각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공통 기준으로는 첫 번째 2번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헌혈 관련 증상에 의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처치, 사망 또는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손상이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헌혈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나 또는 응급실 등 병원으로 즉각적인 처치가 요구되는 경우. 세 번째 증상으로서는 이런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된 헌혈 관련 증상으로 장애나 신체 기능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네 번째는 헌혈 관련 증상으로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가 심각으로 되겠습니다. 이번 편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간단히 보면 건선치료제에서 에트네티네이트 같은 경우는 영구, 아시트레틴 경우는 3년,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두타스테라이드는 6개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테라이드는 4주. 현재 헌혈 금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모증 치료제 피나스테라이드는 이렇게 4주,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은 4주, 손습진 치료제 알리트레티노인은 1개월, 항악성 종양 나선 결절 홍반 치료제 탈리도마이드는 1개월, 비스모데깁은 24개월 정도가 있고요. 이것으로 헌혈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